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 직장인 시드머니 1억 모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요즘은 강남 집값을 생각하면 1억은 정말 돈도 아닌 것 같고 누구나 쉽게 억억하지만 실제로 1억이라는 돈을 모아보면 정말 헉헉하기 바쁘죠. 작은 부자라도 되기 위해 기본적인 시드머니는 최소 1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 연봉 1억이 조금 넘었을 때 1억을 모으려면 최소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실수령액이 7,500만원 수준이어서 나름 절약해서 모으면 3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연봉이 1억보다 적으면 그보다 훨씬 힘들고 오래 걸리겠죠. 누구나 동의하시겠지만 사실 1억은 진짜 모으기 어렵고 힘든 금액이죠. 당연히 많은 인내와 시간, 고통이 수반되기도 하고요. 게다가 1억은 대한민국 가구당 중위소득이 2.9억임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리고 실제 1억의 가치는 금액 자체도 크지만 일단 모으는데 성공하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죠. 우선 1억은 무엇보다 재정적 안정감을 줍니다. 위기나 힘든 일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기도 하고요. 1억은 비상금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리고 투자와 재산 형성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불안을 줄여주기도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하죠. 당연히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자신감이 뿜뿜 올라가죠. 이처럼 1억은 긍정적 효과가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1억이라는 돈이 이 정도인데 10억 이상이면 솔직히 상상도 안 됩니다. 하지만 1억은 부모님의 지원이나 직장인 대출로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흑수저 직장인으로서 부모님의 지원이나 직장인 대출이 아니라 절약과 저축, 투자를 통해 1억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원래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은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지만 10억이나 100억도 분명 1억부터 시작되었을 것이고 현재 1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1억 모으기를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직장인으로서 시드머니 1억을 모으기 위한 행동적 측면과 정신적, 심리적 측면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행동적 측면으로는 회사 월급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기업이 아니라면 월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 N잡을 준비하거나 돈이 되는 회사로 과감한 이직을 할 수도 있어야 하죠. 물론 자신의 커리어나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과 일치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MZ세대 직장인들은 전공이나 업무와 연계된 영역에서 프리랜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업무나 자기개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도 쌓으면서 동시에 돈도 벌고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시드머니 1억을 모으려면 수입 대비 지출을 확실히 관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 중에 불필요한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꾸준히 해야 하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돈을 절약하고 저축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수없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중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실행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이나 투자, 재무 관련 공부도 꾸준히 해야 하죠. 이자율, 예적금, 채권, 주식, 부동산 등 투자나 재무 관련 공부도 해야 하고요. 주변에 부자나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에게서도 배워야 하죠. 당연히 독서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직장인으로서 시드머니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 모든 행동들이 지속되고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억에 대한 동기와 의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당신은 직장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이나 시간보다는 먼저 직장생활 자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자 최우선이죠. 그 다음 정신적이나 심리적 측면으로는 일단 무엇보다 시드머니 1억을 모으겠다는 목표나 목표의식을 명확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열정이나 꾸준함, 지속적인 실행이 가능하니까요. 누군가는 5년 동안 150만원씩만 모으면 1억이 된다고 아주 쉽게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 모아보면 150만원이라는 금액보다는 5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고통이 크죠. 그동안 소비 욕구도 참아야 하고 많은 자제력이 필요하니까요.
특히 주변이나 지인과의 비교도 견뎌야만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1억을 모으는 동안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빨리 시드머니 1억을 모아야 투자를 하던 무엇을 하던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보일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는 거죠. 5년이라는 긴 시간 자체가 의외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생활만큼 시간이 길지도 않고요.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 자신의 목표와 목표 의식이 불명확하다고 생각이 되면, 나는 왜 1억을 모으려고 하지? 나는 1억을 몇 년 안에 모으고 싶은 거지? 내가 생각하는 부자나 작은 부자의 기준은 도대체 얼마지? 어떻게 해야 1억을 모을 수가 있지라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름의 목표와 목표 의식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직장인이 시드머니 1억을 모으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지만 체계적인 계획과 꾸준한 노력, 의지력만 있으면 누구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신이 1억을 모으는데 성공했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성과고요. 분명 1억의 가치를 확실히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1억 자체에 당신만의 노력과 고통,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1억을 모았다면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은 추가적인 돈을 모으거나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의 선택이고 책임이니까 지금처럼 스스로 확실히 선택해서 실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복리의 마법과 투자의 힘을 믿어야 되는 시간이고요. 솔직히 큰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하늘이 내리는 큰 부자는 아니어도 작은 부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경제적 자유의 시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건강, 인간관계나 행복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경제력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대이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경제력 때문임을 부인할 수가 없죠. 옛날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면 지금은 경제력으로 관통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직장 생활, 연애, 결혼, 출산, 자녀 교육, 주식, 부동산 및 노후 준비 등 인생의 주요 포인트들이 모두 경제력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경제력이 부족할수록 스트레스는 급격히 늘어나고 누군가와 비교하면 할수록 자존감만 무너지고 우울해지기도 쉽죠. 요즘 누구나 쉽게 이야기하는 경제적 자유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즉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행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여건을 의미합니다. 특히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 이 두 가지를 통해 직장 생활은 자신감과 자존감, 안정감과 자기 주도력이 올라가죠. 하지만 현실은 경제적 자유가 부족해서 고통스럽고 힘든 직장 생활을 무조건 참고 견디며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를 스스로 그만둘 수 있는 자유이자 자신에게 소중한 시간을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부르죠. 당연히 경제적 자유가 바탕이 된 파이어족의 모습은 직장인의 꿈이기도 하고요. 모든 직장인은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회사를 박차고 나가고 싶어 하니까요. 슬프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MZ세대 설문조사 결과는 순자산이 최소 10억, 일반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는 순자산이 최소 14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균적으로 순자산이 15억 이상 있으면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하지만 우리들에겐 이상적인 희망에 불과하고요. 반대로 실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청 가구당 순자산 조사에서는 10억 이상이 상위 11%, 5억에서 10억 이하가 상위 19%였습니다. 2억 이하가 44%나 되고요. 그러니까 가구당 순자산이 5억 이상 있으면 상위 30% 안에 포함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경제적 자유는 15억 이상이 필요하고 현실은 5억 이상 있으면 상위 30%가 되는 거고요. 10억은 상위 1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15억 이상의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 파이어족 직장인을 보기 힘든 거죠. 파이어족의 모습이 마치 파랑새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상과 현실의 엄청난 괴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한민국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최소 100억 원 이상이고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도 최소 20억 이상이죠. 이렇게 보면 경제적 자유는 부자라는 의미와 거의 유사하고 동일하죠. 특히 요즘은 평균 올려치기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빚 없는 30평대 아파트, 1억 이상의 예금, 월급 500만원 이상과 1년에 한 번 이상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야 하죠. 국내 호캉스나 풀빌라 펜션 여행은 기본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나 인식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실과 이상의 격차를 절감하면서 좌절하게 되죠. 공부는 못하는데 스카이 대학을 가고 싶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해하는 학생과 비슷한 거죠. 내 주변은 누구나 스카이 대학을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니까요. 게다가 부자들이 꼽은 부의 원천에 대한 조사에서도 개인 사업이 4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이 상속이나 증여,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였고, 마지막이 근로소득, 즉 직장생활이었습니다. 직장생활이 부의 원천으로는 10% 수준이니까요.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된 사람 중에서 직장생활과 연봉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10% 수준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10%도 최근 물가와 함께 연봉이 많이 올라서 그렇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직장생활을 통해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그래서 베스트셀러인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에서도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직장생활보다는 무조건 개인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부자가 되는 길에는 위험과 희생이 따르고 그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는 소수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부자가 된 상태에서 책을 통해 가난한 직장인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죠.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의 세 가지 차선은 가난하면서도 낭비하는 인도라는 차선,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현대판 노예의 서행 차선, 마지막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의 추월 차선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직장인은 인도는 아니더라도 절약이나 저축을 통해서 서행 차선에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이고요. 부의 추월 차선으로 뛰어들 자본이나 용기,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책에서는 표현하죠. 게다가 오랜 기간의 직장생활로 약간의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슬프게도 그 혜택은 내 자신이 아니라 모두 자녀들이 누리게 되잖아요. 이 표현들을 직장인으로서는 왠지 거부하고 싶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미 우리는 안전빵이 최고의 빵임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경제적 자유와 경제력의 시대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으로서 충분한 경제적 자유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의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충분히 있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직장생활에 모든 힘을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늘어나는 이자와 빚부터 갚아야 하니까요. 이 땅의 모든 영끌러와 흑수저 직장인들을 응원하겠습니다.